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특히나 어저께 좀 오르듯이 하려는 액션을 보이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알트코인이 아주 미약한 약반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저녁 무렵이 되니까 또 1000달러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멘탈을 더 힘들게 흔들어 놓고 있는 현재 실정인데 진짜 실제로 하반기 강세장이 올 수 있을까?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다양한 그리고 제가 식량난이 향후에 다가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에 관한 반증이 되는 몇 가지 근거 자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이번 영상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아마 아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상반부에는 이제 그 코인 관련한 뉴스들이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시사적인 내용이 많은데 시사적인 내용도 아마 볼거리가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영상 만들 때 시간 할애를 조금 더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예전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 지금 썩 안 좋잖아요. 거래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미래 에셋 같은 경우도 여기 IFC 빌딩이 있는데 이게 그 국제금융센터거든요. 여기 계약금까지 일단 지불을 했었는데 전체 규모가 4조 1천억 정도. 그래서 국제금융센터를 원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발을 뺐어요. 여기서. 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긴 하지만 뭔가 본인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있겠죠. 개인들보다는 정보력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미래 에셋이 이렇게 계약을 안 하고 주저할 때는 분명히 뭔가 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강남 사는 아주머니, 할머니들 뭐 그런 풍문, 루머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정도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00달러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멘탈 관리 하시기가. 이게 진짜 일시적인 상승장이라도 올 수 있을까? 물음표를 아마 던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10월 중순 정도는 가야 어느 정도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그냥 1000달러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면 되고 매트릭스 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이 코인 관련한 파생 상품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허접한 그런 곳은 아니고 우지안이 필두로 해서 다양한 뭐 서양에 있는 아니면 동양에 있는 금융 회사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 매트릭스 포트가 설립이 됐어요. 설립된 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비트메인의 자회사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하지만 어쨌든 파생상품 거래소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근데 여기 이제 공동 뭐 설립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이 5년에서 10년 안에 토큰화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모든 주요 금융 자산 클래스가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에 표시될 것이며 NFT는 부동산 증서, 주식, 채권과 같은 오프체인 자산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아주 묘한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NFT화 돼서 들어갈 거라는 거죠. 자, 그 얘기, 이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소유의 종말이 다가올 수 있고, 사실은, 그리고 뭐, 캐시리스 소사이어티하고도 사실 구현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다운 계약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증여해 줄 때도 사실 편법이 통할 수 있는 세상인데 그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하기가 훨씬 쉬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어쨌건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매트릭스 포트에서 지금 운용되는 크립토 커런시, 아니 그러니까 버처 에셋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USDT, USDC, 체인링크, 폴카다 이게 다예요. 이게. 예. 그래서 매트릭스 포트를 허접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로 광고하면 안 되는 파생상품 거래소고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해서 거래를 하는 데가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파운드화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요 근래. 자, 이탈리아 총선이 끝나면서 사실 정치적 불안감이 유로존에 퍼지면서 사실 이것도 하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파운드화 급락을 일으켰는데 파운드화가 급락이 되면서 거래량이 1150%가 상승을 했대요. 영국 통화 위험, 달러 페리티 뭐 이런 얘기가 하여튼 어떤 이런 현상이 지금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는 빈번하게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통화를 상대로 해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위에나나 자 달러는 뭐 기축통화니까 아직 위에나나 아니면 엔화 같은 경우 아직 그렇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친구들도 추후에는 아마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구체적인 거에 관해서는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표에 나와 있는 구간이 언제서부터 하냐면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과연 달러 대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많이 떨어졌나. 엔화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0%. 그리고 파운드화가 19.89%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두 개의 통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축통화라는 거. 기축통화라는 거. 근데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한다, 아니, 그러니까 인상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화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 아마 전 세계 통화 시장에 극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게 내년 상반기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원화 같은 경우는 17% 정도 달러 대비해서 17%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하다못해 스위스 프랑이 통화 시장에서는 엄청 굳건한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7.52%까지 빠졌네요. 자, 그리고 이에 반해서 스위프트 제재를 받은 러시아 루블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 아주 이례적인 일이 생기고 있죠. 자, 그리고 일본은 2023년 5월까지 암호화폐 FATF 트래블률 시행을 위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시다 총리 임기가 내년 아마 4월까지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 시점, 금리 인상 시점을 주목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그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통용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버틴다는 거는 일본이 자 비이성적인 사실 뉴노멀의 상황에서 그냥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은 금리 인상 추세를 쫓아가는데 일본만 계속 버티지는 못한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달러의 금리 인하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일본 엔화가 앞에서 받쳐주고 그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나리오는 뭐 내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가상자산 시장의 뭐 대표적인 몇몇 개 기업들이 비트고라든가 판테라 캐피탈이라든가 뭐 라이트 스피드? 저는 여기는 처음 들어봤고, 테마섹 대표적인 게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인데, 이분들이 이제 만나서 뭐라고 포럼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기는 비트고라든가 판테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민간 기업이고, 본인들 기업의 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익 집단이고, 테마섹은 자 싱가포르 국부펀드거든요. 국부펀드가 가상자산하고 관련돼 있는 기업들과 대담을 나눈다.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식량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료 가격 폭등에 사용량 줄면서 세계 식량 생산 전망이 암울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분쟁이 터지면서 천연가스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천연가스는 중국하고 인도로 헐값에 들어갔고, 그 여파가 생겼던 게 5월 달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20% 정도 비료를 사용을 못하면 수확량도 그에 비례해서 20% 감소가 된다. 수확량이 감소가 된다. 이 수확량 감소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우리 대중들의 식탁 물가를 건드릴 확률이 높다.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비료 플랜트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북미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은 뭐 비료 플랜트 어떤 그 공장이 태풍으로 인해서 뭐 이게 파괴됐다는 얘기가 있고, 캐나다 북미 쪽에서는 캐나다 공장만 지금 유효하고, 거의 대부분은 전 세계가 어디에 비료에 이제 목을 매야 되냐면, 중국, 러시아, 중동, 여기 비료 산지에 목을 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보니까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중국은 왜 2년 전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쌓아왔는지 대충.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블룸버그에서 비료 가격 폭등이 야기한 식량 생산량 감소가 선진국에서 향후 수개월, 수년간 식품 전반의 가격 상승을 불러올 거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영양 부족 심화와 정치적 불안, 나아가 인명 손실까지 만들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밀가격 선물에 관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여기 12월 달 물이 보시면 13%, 14%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스프링 위트라고 여기 써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햇곡식이죠. 햇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이게 지금 올해가 아니라 아마 내년일 거예요. 2023년에 실질적인 소매 가격, 그러니까 뭐 쿠팡이나 아니면 미국에선 뭐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실 때 아마 그 여파가 미치겠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뭐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시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뭐 비료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비료 플랜트의 공급망 와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근본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게 먼저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중국의 전기차, 여기 보면 뭐 글로벌 일렉트로니카, 여기 전 세계 뭐 전기 자동차가 이제 2배 정도 상향했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전문가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년부터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로 좀 많이 흘러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가에. 왜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전기차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전기차를 벌써 사용해서 보편화시킨 지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링 작업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테스트 단계가 자국 내에서 이미 끝난 것 같고 뭐 한국에서만 이제 한국 정서로 그냥 전 세계를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중국이 전기차 만들면 그게 퀄러티가 받쳐줄까? 과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예전에는 중국 물건에 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되게 허접한 공산품을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샤오미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고 샤오미 제품을 사용해서 제가 써보면서 생각이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부족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로봇 청소기 하나가 아무것도 그냥 단순하게 청소기 같지만 여기에는 고도화된 어떤 전자 부품이라든가 그런 기술이 다 응축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런 거 여기 이거는 DJI라고 드론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DJI가. 근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드론이 드론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드론을 이용해서 군사화 시킨다는 거죠. 군사 장비화.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시장에서 드론 점유율이 중국이 DJI를 통해서 54%예요. 그것도 떨어진 거래요. 근데 두 번째가 오텔사거든요. 근데 오텔사가 7%예요. 판매량이 거의 상대도 안 돼요.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과연 저가 공세로 중국 전기차가 밀고 들어오면 거기다가 지금 뭐 샤오미 어떤 그 로봇 청소기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중국제 제품들이 거의 쓸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도. 그럼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세계 공장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돼 있는 제조업도 그들이 점유를 하고 나머지 허접한 물건의 생산 기지는 인도 쪽으로 전 세계가 옮겨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그럼 향후에 GDP, GNP에서 판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어쨌든 저쨌든 우크라이나 분쟁은 이 뉴스를 보면 찬성률이 96%다. 일단 푸틴이 원하는 거는 돈바스 지역 함락이었고 병합의 그냥 종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보면 16일 날 뭐 당대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위한. 그래서 제가 10월 중순 이후 정도야 돼야 안정권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대만 병합에 관해서 강공론을 계속 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아마도 그냥 강행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나토에 가입을 해 보호해 줄 거다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도 쿼드에 가입하겠다고 대만에서는 계속 원했는데 대만 결국에는 가입을 못했죠. 인도가 중간에서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실제로 만약에 진짜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에서 군사적으로 나서 줄까냐는 거죠. 직전까지 아마 무기를 계속 팔아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캐시우드가 연준 금리 인상에 미제외한 전 세계 경제 황폐화 될 거야. 근데 여기 댓글을 보면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캐시우드는
뭐 본인이 굴리는 작은 펀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GBTC,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GBTC를 처음에 산 사람이에요. 엄청 싼 가격에 처음에 생겼을 때. 그러면 지금 물을 타고 손해를 본다고 하고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그게 이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50만 원에 산 사람이 지금 물을 탄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어. 아주 미묘할 텐데 사실 이득분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좀 떠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계속 고집할 경우 달러 강세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자리, 소비 지출, 경제 활동 등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거기다가 예전에는 강달러를 통해서 본인들이 싫어하는, 본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국가들 좀 위태롭게 양털깎기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제재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배제시키겠어. 예, 국제 거래에서 위에나나 루브라, 뭐 인도 루피화를 쓰겠어. 거기다가 더 한 발 나가서 CBDC 사용에 관해서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일본과 같이 예전에 역사적인 사건을 빗대어서 양털깎기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외환 보유고와 채권 보유량을 계속 줄여버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쌍수로 수출과 내수 시장을 동시에 키워나가는 전략을 피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수출하고 물건을 수입했는데 지금은 달러의 그러니까 유통량을 줄이고 내수 시장을 키워가는 현재의 시점이라서 만약에 미국 내에 자국 내에서 생산되어 있는 그것도 코스트가 높은 고임금의 어떤 그 노동자들이 생산한 제품이 자국 내에 팔린다면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그거는 또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향후에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좀 하반기에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캐나다 다음 달부터 노백신, 노마스크, 코로나19 여행 규제 폐지, 일본도 마찬가지, 그리고 북미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동아시아부터 먼저 뭐 이런 거에 코로나에 관해서 오픈돼 있는데 북미에서 먼저 캐나다부터 먼저 이렇게 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좀 공급망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게 또 우리가 원하는 상승장과 좀 약간 꾀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증이 또 하나 있는데 삼성 갤럭시 S23 조기 출시, 애플 아이폰 14 대응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하반기 쇼핑 시즌을 노려서 조기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왜 조기 출시를 할까요? 일부러. 딴 다른 때는 이렇게 조기 출시한 적이 없는데 과연 왜 그럴까?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자고요. 조기 출시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삼성의 수뇌부인 기획실이 있어요. 그냥 저 같은 아마추어가 기사 몇 개 보고 그러니까 유추해서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이 출시 시기를 이렇게 확정해서 발표를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메일로 주셨어요. 요거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이 아이디는 몰라가지고 어쨌건 그런 데이터를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다양한 뭐 뉴스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런저런 뉴스를 보시고 뭐 그러시다 보면 자기 자신만의 뉴스적 해석 능력이 생기거든요. 천천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부죠. 그냥 코인 시장, 코인 오늘 올랐네, 내일 내렸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조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따가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웅, 파!